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유형별 풀이법 강의 9월 모의고사 전에는 완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1, 2주에 한 개씩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일주에 한 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쌤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주에 한 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할 내용이 지문 읽는 방법, 그리고 2강이 선지 읽는 방법, 그 다음에 21번 밑줄 친 의미 있죠? 그거 푸는 방법, 주제 제목, 그리고 흐름, 빈칸, 순서, 삽입까지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없는 나머지 유형들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파이널 때 2월, 9월 모의고사 다 반영을 해서 파이널 강의를 오픈할 건데 그 안에 찍기 특강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거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첫 번째 요 지문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영어 지문도 결국에는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글. 그러니까 국어랑 똑같이 논리성을 가진 글이에요. 물론 한국인이 영어를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 영역보다는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영어 지문을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놓으면 국어 영역보다 훨씬 쉬운 문제들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빈칸 추론을 제외하면 국어 영역의 독서 문제처럼 세부사항을 물어보거나 추론 이런 문제는 없어요. 수능 영어 지문은 오직 글의 핵심 줄기만 파악을 하면은 선지는 쉽게 고를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는 쉬운 독서 지문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여전히 영어가 외계어로 보이겠지만 해석이 어느 정도 갖춰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마인드를 영어를 읽는다가 아니라 쉬운 독서 지문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항상 마음에 품고 독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국어랑 똑같죠. 필자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국어 독서보다 더 쉬운 이유는 뭐냐면 짧은 글이기 때문에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요 한 개를 우리가 뽑아내면은 문제는 쉽게 풀려요. 다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표 문제 있죠? 25번부터 내용일치 문제 28번까지. 그리고 어법 문제 29번.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장문 있죠? 스토리텔링. 그거 43에서 45번. 요 문제들, 요 쉬운 문제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이 문장을 염두에 두시고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자, 이걸 중심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과한 문장은 넘어가자.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다. 지문 읽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굉장히 과하고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그런 문장은 넘어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문장 해석을 못해도 출제자들은 여러분에게 치사하게 그 문장을 해석하지 못했다고 틀리게 만들지 않아요. 그 문장에 대한 정보를 앞뒤로 주거나 아니면은 그 문장을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출제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22년 기출이에요. 평가원 기출문제 9월 모의고사 21번인데 요 문장을 보고 학생들이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캐치하기는 좀 어려워요. 선생님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를 늘 고민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문장을 봐도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 두려움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동사가 여기 있죠.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 요거를 시험장 안에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은 가져와야 되는데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조금 느낌이 올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들은 can keep them. keep하면 보통 우리가 뭐 유지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그들을 계속해서 어떤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 두려움,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 그 두려움. 자, glue가 나왔어요. 자, 이 뭐죠? 어디에 뭐 붙어있다? 붙어져 있다? 이거는 기업이고, 그죠? 소셜미디어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문장이 조합이 안 되는 거야. 이 문장에 대한 정보를 출제자는 앞에 줄 수도 있고, 이 뒤에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 문장에 대한 정보를 아예 안 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문제 푸는 것 자체, 여러분이 선지를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출제한다는 거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뒤에를 보고 여러분이 그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장 정도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죠. 개인들은 don't want to be. 어떻게 되기 싫대요? 고립되기 싫대요. 소외되기 싫대요. 또 그렇게 보이기도 싫대요. 그러니까 외롭기 싫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그 두려움이래요.
자, 이 아래 문장을 보니까 위에 문장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그죠? 외로움이죠.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겠죠.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Being left out of the loop. 루프 하면 어떤 고리죠, 고리. 고리로부터 left out of,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두려움. 즉, 이 루프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집단으로 볼 수 있겠죠. 집단. 또는 어떤 무리, 또 어떤 단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두려움은 그들을 어떻게 만든대요? 소셜미디어. 그들 기업의 소셜미디어에 글루 붙어 있다니까 계속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도록이겠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뭐가? 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아래 문장을 보지 않고 위에 문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의미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물론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친구들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아래 문장을 보고 위에가 이러이러한 의미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개인들은 혼자 떨어져 있기 싫어한다. 개인들은 고립되기 싫어한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 끝. 이해되시죠? 과한 문장은 항상 넘어가세요. 이건 앞으로 여러분 기출 지문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하게 어렵고 추상적이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혹은 아래에서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은 형태만 바뀌어서 반복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독서에서도. 중요한 말은 반복이 돼요. 똑같은 단어로 반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단어, 표현만 바뀌어서 반복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이 중요한 말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겠죠. 자, 이것도 기출지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이오 하면 생명이죠. 생물 다양성. 인베이드 하면은 침입하다. 이건 뭐예요? 침입 가능성. 그죠? 생물 다양성. 짝대기 침입 가능성 가설은 주어고 여기가 동사죠. 뭘 암시한대요? 높은 다양성은 증가시킨다. 뭐를? 경쟁력 있는 환경을 증가시킨대요. 뭐에? 공동체에. 즉 다양성이 많아질수록 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높아진다. 어떤 거의 경쟁력? 공동체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침입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공동체 안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필자의 말의 의도가 이해가 되네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이 문장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수많은 생물 다양성 연구는 시행이 됐어요. Since 엘턴 타임이니까 엘턴 타임 이래로 많은 연구가 있었대요. 그리고 다양한 메커니즘이 제한되었어요. 뭐 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뭐를 설명해요? 관찰되어진 관계. 전치 수식이에요. 앞에서 수식해주는 거. 부정적인 관계. 관찰된 부정적인 관계? 뭐와 뭐 사이에? 다양성과 침입 가능성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뭘까요? 자, 논리적으로 앞에서 다양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고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려워진다 그랬죠. 여기 나와요.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침입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 다양성과 침입 가능성, 이 관계를 부정적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의 관계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X축이 뭐예요? 다양성이죠. Y축이 침입 가능성이죠. 이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침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관계가 아니고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침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관계. 이러한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말이겠죠. 결국엔 뭐예요? 앞에 문장이랑 이 뒤에 문장이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경쟁력이 생기면서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첫 번째 문장에도 그랬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여기 부사절 나오고 여기가 진짜 문장이죠. 갈라지고 분화된 그러한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에는 추측된대요. 예상된대요. 어떻게? 자원을 더 완벽하게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다양성이 높은 그러한 공동체일수록 자원을 더 완벽하게 사용한다고 추측되고 예상이 된대요. 그러므로 제한한다고. 뭐를? 그 능력을. 누구의 능력? 침입자의 능력을. 즉 무슨 말이에요? 침입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그 능력을 제한한다. 앞의 문장이랑 그 전 문장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침입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필자가 하는 말이 한결같이 똑같은데 형태만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문장 더 나아가서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들은 믿어진대요. 그죠? 더 안정적이라고. 그죠? 아까 처음에 나왔죠. 다양성 높아질수록 경쟁력이 높아진다.
더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넓은 생태적 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종이 가난하니까. 종이 별로 없는 공동체보다, 즉 생물 다양성이 낮은 그러한 공동체보다 더 많은 생태적 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안정적이다. 더 경쟁적이다. 결국 지금 했던 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한결같이 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경쟁력은 높아지고 외부 침입 가능성은 낮아진다. 중요한 말은 형태만 바뀌어서 반복된다.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려운 문장은 단순화, 추상적인 문장은 구체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단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문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읽어 그냥. 계속 읽어. 아유 시간 없어. 막 읽어. 다 읽었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머릿속에 남는 거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평소에 요 단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놔야, 그래야 지문 자체는 100% 이해 안 되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문장이나 추상적인 문장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요 문장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요 주어를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무슨 말이죠? 선생님도 몰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플릭? 뭔가 튕기는 건가? 콜라보레이션 뭐예요? 협동하는 거죠. 라이트 뭐예요? 빛이죠. 스위치가 스위치죠. 그러니까 평소에 영어 논문을 많이 읽는 그러한 전문 지식을 가진 선수 아니면 이 주어가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파악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어가 뭐든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출제자는 뭘 원해? 이 주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즉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화, 주어는 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어는 뭐래요? 리더들이 특별히 하는 거래요. 왜? 다양한 장애물들이 사람들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즉 외롭게 일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들이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주어. 이 이상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게 단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주어는 리더들이 해야 하는 거다. 왜? 혼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봐요. 18, 19세기가 되어서 되게 사적인 그런 일기가 뭐가 되었대요? 중요한 것이 되었다. 중심물이 되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현대적 주관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고 추상적인 문장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라고. 그러니까 사적인 그런 일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주관성을 만들었다는 거겠죠. 현대적 주관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심물이 되었던 개인적인 일기라고 할 게 아니라 일기가 주관성을 만들었어요. 끝. 자, 그게 어떤 거의 중심이에요? 추론과 비판의 적용의 중심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주관성이 추론, 비판을 하게 했어요. 됐죠? 세계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세계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추론, 비판의 적용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죠. 단순화시켜서 일기는 주관성을 만들었고요. 그 주관성은 추론과 비판을 가능하게 했어요. 끝! 이해되시죠? 그게 또 뭐예요? 새로운 지식의 창조를 허용했대요. 새로운 지식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필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핵심만 딱 집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은 핵심만 딱딱 걸러지기 때문에 결국에 지문을 다 읽고 나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죠. 선생님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자, 오늘 했던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 되어서 첫 번째 너무 과한 문장은 넘어가자. 두 번째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같은 말이 형태만 바뀌어서 반복된다.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말이고 그 중요한 말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세 번째, 어려운 문장은 단순화, 추상적인 문장은 구체화시키자. 자,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하시면서 요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번 연습해보세요. 교육청 문제 풀지 마시고 오직 평가원 기출문제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쌤이 추천드리는 유형은 주제 제목이 명확한 20에서 24번. 주장, 주제, 제목, 요지, 밑줄 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요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보세요. 하루에 영어 공부를 여러분이 잘 안 하시는 건 아는데 최소한 10지문을 하셔야죠. 그죠? 하루에 10지문씩 꾸준하게 여러분 연습하시면은 절대 부족하지 않으니까 오늘 배웠던 거 염두에 두시고
직접 한번 스스로 기출문제에 적용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강의만 들으면 아무 의미 없고요. 여러분 꼭 혼자서 공부하셔야 돼요.